17장의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지리 최적화, 지리 처리와 지리 최적화를 위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준비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들이 DBMS의 SQL문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치어레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DBMS는 이 SQL문을 받아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SQL문이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SQL문이 왔다 그러면 이 SQL문을 이제 파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싱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SQL문에 어떤 문장이 들어있고, 그 문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 릴레이션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이고,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이걸 파스 추리라고 하는 내부 구조로 바꿉니다. 이 파스 추리는 이 입력 SQL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요구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요소별로 이제 찾아놓은 그런 내부 구조죠. 이 파스 추리는 보통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파스 추리는 관계 대수라고 하는 관계 대수 연산의 어떤 조합 형태로 이 파스 추리를 표현을 합니다. 왜 이 관계 대수 형태의 연산으로 하느냐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배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관계 데이터 모델에 연산 종류,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언어 연산의 종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관계 해석에 의한 연산과 관계 대수에 의한 연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눕니다. 관계 해석은 이 SQL문과 같이 내가 무엇을 처리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산 표현 방법인데, 이건 비절차적인 언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원하는 what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어떤 절차로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절차 방법은 표현을 안 하는, how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는 이런 방법이 관계 해석입니다. 이렇게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에서 문장에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관계 대수는 대수 연산자를 사용하는 건데, 이 연산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비절차적으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는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DBMS의 내부 동작 원리, DBMS의 내부 동작 원리를 관계 대수로 표현을 하면, 그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표현 언어이기 때문에 DBMS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MS의 내부 연산의 처리 순서, 처리 방법을 꼭 관계 대수를 실제로 DBMS가 관계 대수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대수로 설명하면 좀 더 이론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동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절차적인 사용자들의 이 관계 해석을 바탕으로 둔 SQL 언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 순서를 담은 관계 대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처리 방법이 좀 더 이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QL문에 이것을 받아서 관계대수 형태로 관계대수 연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처리 순서 방법으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SQL문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QL문에 대한 그 파싱한 내용을 관계대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이제 파스 추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스 추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어떤 연산을 하는다, 그걸 어떤 순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산의 그 방법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스 추리를 좀 더 효율적인 형태,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새로운 연산 순서로 바꾸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연산 방법으로, 처리 방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최적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좀 더 최적화된 어떤 파스 추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실제로 파일이나 인덱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제 실행 계획을 만들면, 실행 계획 또는 실행 코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질의의 처리 과정 내지는 최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SQL문이 오게 되면 파스 추리, 즉 관계 대수의 어떤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위한 이제 준비 단계로 이게 이제 입력 형태로 들어오는 입력 문장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각각의 요소로, 이게 셀렉트 문이구나, 결과에 들어가는 결과 애트리뷰트는 뭐구나, 연산의 대상이 되는 릴레이션은 뭐구나, 위어절의 조건은 뭐구나, 이렇게 이제 요소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서 지리들의 각 블럭을 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뭐로 바꾸느냐면 내부 파스 추리의 내부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 파스 추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 대수, 이게 지금 관계 대수식입니다. 이 관계 대수식을 어떤 추리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SQL문을 관계 대수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 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연산, 관계 대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employee 사원에 대해서 월급이 C보다도 큰 사원들의 터프를 골라내서 이걸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요 애트리뷰트들만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연산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스 추리로 바꿔서 파스 관계 대수로 바꿔서 이걸 어떤 내부 트리 구조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파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질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온 이 SQL문에 대해서 관계 대수 연산의 조합으로 바꾼 다음에 이 관계 대수 연산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요 관계 대수 연산의 실행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질의 처리 과정이다 내지는 질의 최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최적화에 대한 질의 처리에 대한 거 설명하기 전에 외부 정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뒤에 설명드릴 질의 처리, 질의 최적화의 어떤 기초 개념으로 이제 이 외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의 SQL문을 처리하는데 이 SQL문에 대한 어떤 내부 처리, 이 내부 처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관계 대수 연산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처리할 때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정렬하는 그런 연산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하기 위해서도 뭐 정렬한 다음에 검색할 수도 있고, 조인을 할 때도 정렬한 다음에 검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렬 연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정렬이 컴퓨터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유용한, 굉장히 흔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그런 처리 연산인데,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리차순이나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죠. 이 정렬이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그런 정렬 알고리즘을 내부 정렬이다, 내부 정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데이터가 보조기억 장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이걸 외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고 있고, 이것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은 외부 정렬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내부 정렬, 주기억 장치 메모리의 특징과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은 메모리의 특징이 달라서 동작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내부 정렬에 효율적인 알고리즘하고 외부 정렬에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은 알고리즘이 내부 정렬에서는 효율적인데 외부 정렬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는 이런 정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나 이런 시간에 내부 정렬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정렬은 외부 정렬을 사용한다. 외부 정렬에서는 머지 소트, 병합 정렬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병합 정렬은 내부 정렬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외부 정렬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병합 정렬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보조기억 장치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질의 처리, 최적화 이런 얘기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정렬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질의 처리는 이 외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 정렬에 대한, 외부 정렬에 대한 이제 개념과 뭐 성능과 뭐 이런 걸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참고로 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그렇다면 SQL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SQL문을 주면 이걸 파싱 과정을 거쳐 가지고 관계 대수 연산의 조합으로 바꿔서 이것을 이제 어떤 뭐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 순서의 플랜을 파스 추리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여러 대수 연산들의 조합으로 있을 겁니다. 이 관계 대수 연산에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이 있죠. 셀렉트라고 하는 연산, 흔히 이렇게 표기하죠. 셀렉트라는 연산,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산,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연산, 뭐 여러 형태의 그 합집합, 뭐 교집합, 이런 식의 여러 형태의 그 연산자들을 관계 대수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연산 조합들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 어떤 저장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할 텐데, 최적화가 왜 필요하냐 하면, 똑같은 연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셀렉트 연산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의 파일에 이 셀렉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조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산들을, 관계대수 연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이것들마다 성능이, 처리 시간이 각 방법들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어떤 구조로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시간을 한번 따져보고 그 중에 이제 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최적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 17.3절에서는 이 관계대수 연산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이 파수출인데, 이거 다 섞어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중에 연산 하나만 딱 뽑아서 셀렉트라는 연산, 이 셀렉트라고 하는 연산을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능이 다르다. 조인을 처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방법이 있다. 그게 이 파일의 구조에 따라서 처리 성능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각 단위 연산들을 처리하는 알고리즘, 처리 방법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자,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는,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각 연산들이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연산들의 처리 방법, 처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맨 첫 번째 이제 셀렉트 연산. 이 셀렉트 연산을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최적화 때 이제 얘기하고, 일단은 이 셀렉트라는 연산이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셀렉트라는 연산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학생 테이블이 있고, 이 학생 테이블이 실제로 물리적 디스크에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이게 기본 파일, 순차 파일, 순서 파일로 저장될 수도 있고, 무순서 파일로 저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시 파일로 저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보조 인덱스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저장 구조를,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저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설계자들이 설계하는 데 따라서 이 구조가 이제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의 구조가 있으면 셀렉트 연산,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서 나이가 20세인 학생들을 검색하겠다. 이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을 골라내는 연산, 이게 셀렉트 연산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 테이블에서 나이가 20세인 사람을 셀렉트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셀렉트 연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테이블을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저장의 경우의 수가 있죠. 학번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름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학과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이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제일 간단하게 20세인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 파일을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이렇게 쭉 스캔해보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20세 사람이 있구나, 여기 20세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쫓아가면 나이가 20세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을 파일을 스캔하는 방법 중에서 선형 탐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서부터 이 데이터 파일 자체를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쭉 쫓아가면 나이 20세인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파일이 나이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으면 20세인 사람을 찾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안 찾고 이진 탐색을 할 수가 있죠.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봤더니만 여기가 50세다. 그러면 이 뒤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는 다 50보다 더 크고 20이 이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이 앞에 절반에 대해서 또 가운데 있는 값을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씩 그 탐색 대상이 되는 범위를 줄여나가면 결국 이제 원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검색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진 탐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형 탐색은 어떤 경우든지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정렬 기준에 대해서 순서키 정렬 기준에 대해서 탐색하겠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나이에 대해서 정렬되어져 있지는 않으나 나이에 대해서 색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색인에서 나이가 20세인 사람을 찾아서 그러면 한 사람이면 주소 한 개, 여러 사람이면 주소 여러 개,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냐, 보조 인덱스냐에 따라서 이제 주소가 한 개 나오느냐, 여러 개 나오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나이에 대해서 인덱스가 있으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일을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인덱스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 이 인덱스는 기본 인덱스, 기본 키에 대한 거죠. 혹은 해시 인덱스, 혹시 이제 기본 키에 대해서 검색하고자 원하면 기본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인덱스를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고, 인덱스가 혹시 클러스터링 인덱스, 이건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하면 기본 키가 아니죠. 기본 키는 아니지만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고 그 정렬되어 있는 곳에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탐색하겠다 그러면 나이가 20세인 사람을 찾아보면 20세인 사람들이 있는 블록의 주소가 나오겠죠. 주소는 한 개 나오나 거기 가보면 거기 20세인 사람들이 여러 명 쭉 모여있는,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모여있는 그 여러 20세인 사람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보조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죠. 나이에 대해서 정렬 안 돼 있고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세인 사람 찾으면 이 주소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조 인덱스에 대해서 기본 키가 아니면 여러 주소가 나오는데 그 여러 주소를 이용해서 탐색할 수도 있고, 혹은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이 나이가 아니라 학번, 주민번호 이런 식으로 키에 대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 인덱스가 있으면 이제 해당되는 조건을 찾으면 이제 한 개가 찾겠죠. 자, 이런 식으로 셀렉트 연산인데 이 셀렉트의 검색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기본 키에 대한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파일이 그 찾고자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느냐 안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셀렉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예제를 가지고 따지면 학생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20세인 사람을 찾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선형 탐색은 항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시 정렬되어 있다고 치면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이는 기본 키가 아니니까 기본 인덱스를 사용할 수는 없죠.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있으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아니면 보조 인덱스일 수 있죠. 보조 인덱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요 예제는 지금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셀렉트 연산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셀렉트 연산에 대해서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들을 따져서 골라내는 최적화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셀렉트 연산의 여러 가지 처리의 경우의 수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좀 복잡한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셀렉터 연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관계 대수 연산 중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연산이 조인 연산입니다. 이 조인 연산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인데, 이 조인 연산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인이라는 연산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소속 학과 번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학과들이 있는데 어느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소속됐느냐, 이렇게
이 학생과 여기는 학과입니다. 학생과 학과를 이제 조인하는 이제 요런 연산의 요런 조인의 경우에 이 조인 연산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중첩 루프 조인입니다. 이 중첩 루프 조인은 우리가 포문 하듯이 바깥 포문에서 안에 있는 포문, 중첩 포문을 사용하듯이 이 터플 하나에 대해서 여기 있는 터플들을 다 반복해서 매칭이 되느냐 이렇게 일일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맞는 짝을 찾고 다음 터플에 대해서 또 안에 있는 걸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한 터플에 대해서 안에 있는 테이블에 조인이 되는 터플이 있느냐를 쭉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방법을 중첩 루프 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루프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 루프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단일 루프 조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학과에 대해서 색인이 있다, 기본 색인이 이렇게 색인이 있다라고 치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첩 루프를 사용하지 말고 이 학생을 조건으로 색인을 검색해서 그 색인에 해당하는 학과가 어디 있다 레코드 주소를 찾아서 얘하고 바로 조인을 하고 다음번도 마찬가지로 색인을 검색하게 되면 얘하고 조인될 레코드는 어느 거다 이렇게 색인을 이용하게 되면 안에 있는 이걸 다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색인을 통해서 해당되는 레코드를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루프가 이 바깥 루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루프는 색인 탐색으로 간단히 이제 이렇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조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 정렬 합병 조인, 해시 조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네요. 자, 앞에 있는 테이블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일 루프 조인의 경우에는 요 색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색인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정렬 합병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테이블을 이쪽 조인 조건으로 테이블을 다시 정렬합니다. 이 파일에 있는 레코드를 이 조건으로 다시 정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조인의 조건에 해당하는 그 열로 정렬을 합니다.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열에 대해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게 되면 얘하고 매칭될 수 있는 그 터플은 이쪽의 터플은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가정하면 얘 값은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치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거하고 조인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보다 앞에 있는 얘가 이쪽에 있으면 얘하고 매칭될 것은 반드시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볼 필요 없이 양쪽을 쭉 스캔하면서 서로 어디하고 조인되느냐 이렇게 머지하듯이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지하기 위해서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렬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일단 정렬한 다음에 소트 한 다음에 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소트 머지 조인, 정렬 합병 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학생 테이블이 해시 테이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해싱 값이 뭐 0인 것, 1인 것, 2인 것 이런 식으로 해싱에 해서 이 해시 파일로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인 조건에 해당하는 그 열에 대해서 해싱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해시 값이 0인 것, 1인 것, 2인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해싱 값이 0인 것의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 해시 값이 0인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하고 조인될 것은 이쪽 캐시 테이블 해시 버켓에 0인 것하고 조인되지 해시 값이 다른 1이나 2하고는 절대로 조인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끼리만 조인하면 되고 얘하고 얘끼리만 조인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시 테이블을 쭉 처음부터까지 쭉 만들고, 얘도 한번 처음부터 쭉 만들고,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오버헤드가 있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조인하는 방법이, 조인 대상이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중첩 루프 조인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해싱이 안 돼 있더라도 해싱하고 조인하는 것, 정렬이 안 돼 있더라도 정렬을 하고 조인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중첩 루프 조인, 단일 루프 조인, 그 다음에 정렬 합병 조인. 테이블을 정렬이 돼 있으면 그냥 모지만 하면 되고,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정렬한 후에 합병하는, 요게 네스티드 루프 조인보다 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소트 머지 방법, 해시 조인도 마찬가지죠. 이 해시 조인이 또 굉장히 성능이 좋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조인 방법인데, 해싱이 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돼 있으면 해싱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조인을 하게 되면 또 더 빠르게 조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테이블을 조인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똑같은 조인을 하더라도 조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중에서 각각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 이 GDS의 조인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질의 처리에서 최적화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관계대수 연산, 셀렉트라는 연산, 조인 연산,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질의 처리 최적화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하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능 튜닝을 할 때 우리 질의 최적화기가 해시 조인을 사용했다, 혹은 네스티드 룹 조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저장되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걸 사용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저장 구조나 인덱스를 만들어주면 더 효율적인 식으로 처리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성능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산이 처리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고, 그들 사이에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최종적으로 질의의 최적화 결과를 보고, 현재 구조에서는 이런 플랜이 최적이니까 더 좋은 플랜이 나오기 위해서는 질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저장하는 구조나 인덱스 메커니즘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연산의 경우의 수들과 그 연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 연산에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